척준경이 태어난 고을은 겨울이면 모래바람이 눈보라와 함께 뒤엉켜 흰빛과 황색이 동시에 몰아치는 변두리 땅이었다. 밤이면 늑대가 울었고 아침이면 초원 끝에서 여진 기병의 깃발이 보이곤 했다. 사람들의 삶은 가난했고 한 해 농사를 잘 지어도 약탈 한 번이면 모두 사라졌다. 그 속에서 태어난 어린 척준경은 태부터 이상했다. 아이는 태어나자마자 울지 않고 손을 부르르 떨며 허공을 움켜쥐었다고 한다. 저 손 짐승 같구먼. 아냐, 저건 싸울 사내의 손이다. 한마을 노인은 그렇게 말했다. 어릴 적 그는 다른 아이들보다 몸이 왜소했으나 기운이 달랐다. 눈빛이 무겁고 싸늘했으며 마치 세상을 이미 두어 번 겪은 자처럼 침착하고 고요했다. 장터의 아이 싸움으로 자란 몸. 척준경의 집안은 부유하지 않았지만 아버지가 말을 다루는 솜씨가 좋아 장터에 종종 말을 팔러 나갔다. 아이였던 그는 장터에서 여진족 무리들과 고려 상인들이 부딪히는 어지러운 풍경 속에 자랐다. 장터에서는 말보다 주먹이 먼저 나갔다. 여진 소년 하나가 고의로 척준경이 들고 있던 말 굴레를 발로 찼다. 순간 척준경은 아무 말도 없이 돌려차기를 날렸다. 키는 작았으나 순간의 속도가 빨랐다. 여진 소년은 코피를 흘리며 비명을 질렀고 곁에 있던 여진 장정이 칼자루를 잡으며 앞으로 나왔다. 그러나 척준경은 물러서지 않았다. 그는 나무 막대 하나를 잡아들고 마치 칼을 잡은 것처럼 자세를 취했다. 그 모습은 장정의 눈에도 낯선 공포를 주었다. 그날 이후 장터 사람들은 속삭였다. 아직 어린 놈이지만 저 눈빛은 장수의 눈빛이다. 아니다. 짐승이야. 저런 놈은 크면 다친다. 아님, 남을 다치게 하지. 척준경이 18살이 되던 해 겨울, 마을은 커다란 불길에 휩싸였다. 여진 약탈대가 갑자기 들이닥친 것이다. 사람들은 도망쳤다. 소리와 비명이 하늘을 찔렀다. 집들은 불길 속에서 쓰러졌고 아이들의 울음이 바람 속에서 사라졌다. 그날 밤 척준경은 아버지의 오래된 쇠창을 들고 홀로 나섰다. 그의 몸은 떨렸지만 손은 이상하게 침착했다. 눈 속에서 여진 전사가 돌진해왔다. 창끝이 그의 목을 스치듯 지나가던 순간 척준경은 반사적으로 창을 비틀어 적의 가슴을 찔러버렸다. 첫 피였다. 피가 튀어 얼굴을 적셨다. 숨이 끊어져가는 적의 몸이 그의 팔 위에서 무겁게 쳐졌다. 그런데도 그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다. 이것이 전투인가? 그날 밤 그는 자신이 피를 돌아가게 하는 것은 두려움이 아니라 싸우는 행위 그 자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는 싸움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오히려 싸움이 그를 살아있게 만들었다. 그의 무용은 곧 마을을 넘어 주변 고을에까지 퍼졌다. 적을 상대할 때면 삶과 죽음의 선을 넘나드는 광포한 눈빛을 드러냈고 사람들은 그를 북변의 짐승이라 불렀다. 그러나 싸움이 끝난 뒤에 그는 놀랄 만큼 조용했다. 말도 적었고 술도 마시지 않았고 여흥에도 관심이 없었다. 그는 오직 무기만을 손에 들고 밤새도록 휘둘렀다. 기술은 힘이 아니다. 죽지 않는 기술만이 기술이다. 이것이 그의 젊은 시절을 관통하는 신념이었다. 고려 조정의 눈에 띄다. 마침내 척준경의 이름은 지방 군관의 귀에 들어갔다. 여진 토벌군의 병력 부족에 시달리던 지방관은 그를 테스트하기 위해 병영으로 불러 맹수처럼 훈련된 기병 5명을 상대시키려 했다. 그러나 결과는 단 한마디였다. 5이 모두 물러났습니다. 상처까지 입었습니다. 지방관은 충격의 턱을 다물지 못했다.
곧바로 보고가 올라갔다. 도성에 선 짐승의 아들. 20살 전후의 나이에 척준경은 갑자기 고려 도성으로 불려갔다. 그가 처음 개경에 번화한 거리를 마주했을 때 수많은 인파 속에서도 사내들은 이상한 기운을 느끼고 그의 길을 비켜갔다. 궁궐의 문신들은 그의 걸음걸이를 보고 말했다. 짐승이다. 저런 자가 무신이 되면 조정은 흔들린다. 그러나 무인들은 말했다. 저 사내는 피비린내를 아는 눈이다. 전선은 저런 자가 필요하다. 그는 곧 최씨 무인들의 눈에도 띄었고 정식으로 군에 편입되었다. 첫 전투는 함경 일대에서 벌어진 대규모 여진 토벌이었다. 척준경의 역할은 진격대의 선봉이었다. 적의 화살이 앞에서 날아오고 울음소리가 사방을 뒤흔드는 상황에서도 그는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그가 돌격하면 적 진영이 갈라지고 그가 칼을 빼면 적의 깃발이 쓰러졌다. 젊은 장교들이 속삭였다. 저 사내가 살아남기만 한다면 언젠가 장군이 될 거야. 전쟁에서 가장 위험한 순간은 물러서야 할 때와 앞으로 나가야 할 때를 혼동하는 순간이다. 그러나 척준경은 그 경계에 서는 법을 태생적으로 알고 있었다. 남들이 움츠릴 때 그는 앞으로 나갔고 남들이 욕심낼 때 그는 멈췄다. 그는 전장에서 죽지 않았다. 오히려 전장은 그를 살게 만드는 땅이었다. 밤이면 그는 불 켜진 천막에서 방패를 닦으며 말했다. 나는 싸우기 위해 태어났다. 싸우지 않으면 죽는다. 전장은 나의 숨이다. 20대 초반, 척준경은 이미 여진족에게도 이름을 올린 자가 되었다. 적들이 공포를 담아 그를 부르는 명칭이 있었다. 검은 개. 어둠 속에서 달려들어 한 번 물면 절대 놓지 않는다는 의미였다. 여진 전사들은 말에서 떨어진 날에는 항상 주변을 돌아보며 그가 오지 않는지 확인했다고 한다. 척준경이 25을 넘기던 시절 그는 이미 고려 장수들 사이에서 가장 무서운 이름이 되었고 최충원과 최씨 집안의 눈에 들기 시작했다. 그리고 이 젊은 짐승 같은 사내는 곧 역사 속 가장 폭풍 같은 시기, 무신 정권의 심장부로 끌려 들어가게 된다. 그의 젊은 날은 이후 찾아올 거대한 폭력과 권력의 서막일 뿐이었다.